마을과 이웃을 연결합니다. 여기는 마을방송국 단팥빵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시 단팥빵 마을미디어 제작자 아인입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그림 한 점을 감상하게 되었는데요. 프리드리히의 안개바다 위의 방랑자라는 작품이었어요. 그림 안에는 등 돌린 모습의 남자가 정상에 서서 뿌연 안개 속에 간간히 보이는 산등성이와 나무를 응시하며 우뚝 서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정상에 우뚝 서서 안개를 바라보는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서 있을까? 뒷모습이라 남자의 표정이 어떤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예술의 가장 좋은 점은 정답이 없다는 것이죠. 예술 작품에 대해 주관적인 해석과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예술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쁜 시간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나를 찾아보는 여행을 하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낭독에 대해 관심 있으세요? 몇 년 전부터 삶이 지치고 힘든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나를 찾는 힐링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죠. 독서부터 글쓰기, 자서전, 에세이, 예술작품 감상 등 다양하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낭독 관련해서 청취자분들과 만나려고 합니다. 저는 팟캐스트를 하면서 더욱더 낭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제가 직접 쓴 글을 소리내어 읽거나 평소 내 가슴에 와닿은 글을 낭독하면서 저도 모르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일명 셀프 힐링이라고나 할까요? 물론 이것은 저만 느끼던 것이 아니었어요. 생각보다 참 많은 분들이 낭독의 힘을 발견하고 낭독을 직접 체험하고 꾸준히 낭독하시더라고요. 저희 단팥빵에서도 올해 3월부터 서희정 성우님, 송정희 성우님과 북 내레이터 강사님들과 함께 낭독의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송정희 성우님의 추천 덕분으로 올해 4월에 저희 단팥빵 식구들도 덕양행신 종합사회복지관 1층 로비에서 낭독회를 열어서 참 좋은 경험을 했답니다. 오늘은 청취자분들께 아인이가 알게 된 낭독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현재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독서 논술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 또한 삼소에서 아이들과 낭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기 전 시끄럽거나 산만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바로 낭독으로 시작합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 조용해지면서 어느 순간 글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성인들도 소리내어 글을 읽으면 집중이 더 잘 되고 글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되는데요. 꾸준히 낭독하면 발음 및 발성도 좋아지고 목소리까지 좋아진다고 합니다. 저도 낭독하면서 제일 찾고 싶었던 것이 언제 들어도 편안한 제 고유의 목소리를 찾고 싶었거든요. 또 낭독을 하다 보면 자신의 목소리가 친숙해지기 때문에 목소리에 힘이 생기고 조금씩 내면의 치유가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안정되고 자신 있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희정 성우님은 목소리는 영혼의 울림이다 라고 말씀하셨나 봐요. 서희정 성우님 낭독 강의 때 제가 필기했었던 것이 생각나는데요. 낭독을 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로 진정성을 강조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에 진정성을 담아 글을 읽을 때 텍스트가 살아나고 소리에도 힘이 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정도 말씀하셨어요. 열정이 담긴 낭독은 듣는 사람에게도 감흥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네요. 세 번째로 감정을 실어 글을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감정을 너무 오버해서 청취자가 상상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많이 뺏어가면 안 된다고 하셨던 부분도 기억납니다. 또 우리가 낭독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몸에 힘을 가득 주고 낭독할 때가 있는데요. 몸에 힘이 너무 들어가면 소리가 딱딱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낭독을 할 땐 몸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소리를 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낭독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몸은 이완시키되
아랫배는 힘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죠. 평소 복근 운동 좀 해야겠어요. 낭독할 때 마치 노래하듯이 소리의 강세와 온유를 살려 리듬감을 살려 낭독한다면 듣는 사람도 즐겁겠죠? 특히 문장에서 저는 종결 어미를 좀 더 다양하게 표현하고 싶었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어느새 작고 익숙한 음을 쓰고 있더라고요. 청취자를 고려한다면 일정한 음으로 어미 처리하는 것보다 다양한 변화를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문장의 맛을 살려서 강세나 심, 포즈라고 하죠. 의미별로 끊어읽기를 하며 글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천천히 음미하면서 낭독하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강조하셨던 것이 내가 즐겨야 낭독도 오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기억나네요. 이건 솔직히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신이 녹음한 목소리를 들어보면 왠지 어색하기도 하고 발음도 불분명하고 목소리에도 힘이 없게 느껴질 때도 많잖아요. 저는 이번 수업 시간에 발음 연습을 평소 어떻게 하냐고 질문했었는데 그때 서혜정 성우님께서 평소 과장될 정도로 입을 크게 벌리고 아랫배에 힘을 주는 연습을 자주 하라고 하셨어요. 특히 제가 이따금씩 이중모음을 만날 때 발음이 잘 안 될 때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평소에 연습을 좀 더 해야겠더라고요. 예를 들어 오이, 어우와, 왜으어와요 이런 거 있죠. 또 이런 방법도 있었어요. 운전하거나 간판을 볼 때 한 글자 한 글자씩 아랫배에 힘을 주어 읽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낭독의 힘을 연습해 볼게요. 낭독, 낭독의 힘.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씩 더해가면서 말이죠. 그리고 자신이 녹음한 소리가 정확한 소리를 내고 있는지 또 빠르거나 느리지는 않는지 귀를 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요. 호흡 또한 때로는 길고 짧고 헷갈릴 수 있지만 서혜정 송정희 성우님이 쓰신 나에게 낭독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텍스트와 친해져서 나의 마음이 글과 함께 흐르게 하면 어느새 긴장이 줄어들고 편안한 상태가 찾아온다고요. 그러면 쉬어야 할 때를 자연스럽게 찾아서 안정적으로 호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것을 실제로 경험해 봤어요. 아직 낭독의 힘을 잘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께 나에게 낭독책에서 말하는 낭독을 잘하기 위한 꿀팁을 전해드릴게요. 먼저 묵독에서 시작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묵독을 마친 후에야 입 밖으로 소리내어 읽는데 이때는 텍스트만 집중해서 읽고 읽다가 이해가 가지 않거나 어색한 부분에서는 앞뒤 문맥을 살펴 뜻을 파악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온전히 그 글이 내 마음에 와닿도록 반복해서 읽으라고 합니다. 낭독을 하다 보면 평소에 쓰지 않아서 발음이 힘든 부분도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는 장단음과 발음 기호를 찾아서 연필로 표시하고 입에 잘 붙을 때까지 읽어보라고 해요.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읽는데 이번에는 텍스트를 완전히 이해한 나의 입장으로 낭독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3분에서 5분 정도 녹음을 하고 눈을 감고 내 낭독이 귀에 잘 전달되는지 소리를 들으며 모니터링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텍스트에 눈을 두고 소리를 들어가며 내용이 맞게 잘 읽고 있는지 끊어읽기와 붙여읽기, 어색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서 다시 들어보라고 합니다. 만약 어색한 곳이 있다면 그 부분을 신경 써서 녹음하고 다시 들어보는 거죠. 결국은 텍스트와 친해지고 나의 마음이 글과 함께 흐르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며칠 전 제 지인이 마음이 참 힘들다고 연락이 왔어요. 마침 제가 최근에 중국어로 낭독을 다시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봤던 내용 중에서 마음이 지친 분들에게 위로가 될 것 같아 제 목소리로 낭독해서 그분께 보내드렸어요. 물론 번역해가지고요. 지금 이 시간 마음을 담아 낭독해 볼게요.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긴장을 풀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하라. 당신은 이미 아주 잘 해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말고 자신을 감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세요. 살다 보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려움에 쓰러지지 말고 용감하게 어려움에 직면하라. 자신의 능력을 믿으라.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으라. 자꾸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미래가 더 나아질 거라고 믿고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하고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하며 삶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자신을 가둬두지 말고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자신의 느낌을 다른 사람과 많이 공유해야 합니다. 지나간 일은 접어두고 기분 나쁜 일은 잊어버리고 마음을 편하게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생을 즐기며 지금의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루하루 보람차게 살아야 합니다. 항상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과 비교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자신의 발전을 보고 자신이 계속 노력하도록 스스로 격려해야 합니다. 네, 어떤가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격려하고 타인에게도 격려하는 말을 자주 하고 계신가요? 제가 청취자분께 드리는 낭독의 힘을 함께 느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현재 가르치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귀여운 낭독하는 목소리를 들려드리며 오늘 방송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낭독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아인이었습니다. 날짜 5월 5일. 날짜 5월 5일. 날씨 너무나 따뜻한 하루. 날씨 너무나 따뜻한 하루. 동물원 구경. 동물원 구경. 엄마 아빠와 함께 동물원에 갔다. 엄마 아빠와 함께 동물원에 갔다. 동물원에는 사자, 호랑이, 코끼리, 부엉이. 동물원에는 사자, 호랑이, 코끼리, 부엉이. 동물들이 엄청 많았다. 동물들이 엄청 많았다. 그런데 사자가 모퉁이에서 그런데 사자가 모퉁이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그것을 본 아빠가 그것을 본 아빠가 동물의 왕인 사자가 동물원에 가서 사자가 봄햇살에 창피하게 졸고 있네 봄햇살이 창피하게 졸고 있네 하고 말씀하셨다. 하고 말씀하셨다. 무서운 사자도 무서운 사자도 봄에는 저렇게 존다고 생각하니 봄에는 저렇게 존다고 생각하니 웃음이 나왔다. 웃음이 나왔다. 동물의 왕 사자도 별거 아닌데 동물원에 가서